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 뭔가 이렇게 조금 화면이 좀 달라졌죠. 제가 이 촬영을 지금 시작하기 전에 각도를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바꿔서 카메라 세팅을 해봤는데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어땠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참고해서 더 좋은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제라늄 꽃을 채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꽃의 본색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명암을 조금 넣어 줄게요. 명암을 넣는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두운 영역 부분에 색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두운 부분은 조금 밝은 부분보다 좀 후퇴되어 보이는,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 뭔가 색이 풍부하게 좀 쌓여주면 좀 더 그림이 은은한 그런 느낌이 좀 살거든요. 그래서 해주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시면 됩니다. 울트라마린의 번트 시에나를 조금 섞어서요. 무채색을 만들어주고, 붉은색의 꽃이기 때문에 퍼머넌트 레드도 살짝만 넣어줄게요. 퍼머넌트 레드를 많이 섞게 되면 되게 탁해지거든요. 정말 이렇게 검정색에 가까운 회색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해주시면 되고, 굳이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울트라마린의 그 푸른기가 조금 더 많이 돌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두운 부분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지금은 제가 처음에 물을 안 깔고 지금 이제 물로 풀어주는 중인데요. 물을 깔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안쪽 부분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물을 좀 칠을 했고, 울트라마린을 조금 더 찍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색을 좀 넣어줄게요. 무채색을 만들어서 넣는다고 해서 딱 묘색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비슷한 색상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넣었는데 일단 음영이 생겼죠. 밝고 어두움이 생겼죠. 밝은 부분과 그리고 어두운 부분 이렇게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생겼습니다. 데생이나 연필 소묘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두운 부분에 이 꽃과 반대되는 보색의 색상을 넣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넣어주는 이유는 좀 더 은은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요거는 이런 아기자기하고 예쁜 일러스트의 수채화, 그러니까 수채화 그림의 그 취향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위에 꽃의 그 붉은 컬러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진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
이 위에 충분히 색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색상의 그 정도를 진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내려올수록 좀 더 진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 어두운 부분도 여기보다는 조금 더 밝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그 컬러를 섞어준 거예요. 또는 뭐 같은 계열의 색을 무채색을 넣는다 해도 물을 더 타서 명도를 더 밝게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명도가 위로 갈수록 좀 더 밝아야 된다. 아래 이제 그 이파리 부분 있죠? 이파리 부분도 채색을 넣어줄게요. 여기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꺾여지기 때문에 이 아래쪽 부분에 제가 이렇게 색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경계를 풀어주고 싶으시면 지금 깨끗한 붓이거든요. 이걸로 한번 이 경계만 쓱 지나가시면 됩니다. 애써서 이렇게 풀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붓질을 해버리면 붓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물기가 이렇게 여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여기 부분을 번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 방향이나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그냥 한번 지나가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역광도 베이스 컬러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뭐 얼룩이라든지 자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말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를 완전히 식히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 그림이 많이 번지거나 채색을 했는데 뭔가 또렷한 느낌이 들지 않고 뭉개지는 느낌이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초벌 단계에서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 채색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말려주고 그 다음에 또 위에 덧칠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없이 계속해서 칠하셨을 경우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내가 그림 그리는 그 순서라든지 그런 시간들 조금은 조급하게 말리지 않고 채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건조가 되었으니 이제 꽃을 채색을 해볼게요. 이 제라늄, 제가 이 찍어놓은 제라늄 사진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사진을 보고 어떤 색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관찰을 잘 해보시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사진 속에 있는 꽃의 컬러와 내 팔레트에 있는 붉은색 컬러를 한번 매치를 시켜보는 거예요. 한번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 쪽 이런 곳에는 오페라 컬러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 팔레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색상인 오페라 컬러. 근데 이 오페라 컬러는 단독으로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눈부시고 형광빛이 나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동동동동 뜨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사용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은은한 느낌이 나도록 하게 하려면 다른 색과의 조색을 조금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 부분에다가 옐로우 오렌지를 조금 섞어주세요. 이렇게 옐로우 오렌지를 섞어주시면 색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걸로 한번 칠을 해볼 거예요. 물을 깔아주고요. 아래쪽 부분에도 물을 깔아줄게요.
이 만들어 놓은 색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오렌지 컬러를 조금 더 섞어서, 그러니까 물감의 양을 조금 더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방향으로 지금, 그쵸? 무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깨끗한 붓으로 한번 이렇게 풀어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물이 말랐을 테니까 다시 한번 물칠을 해주고, 좀 더 윗부분이니까 연한 색으로 들어가 줘야겠죠. 여기 안쪽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미리 좀 넣어줄게요. 이런 틈새에 있는 그런 진한 색상들을 미리 좀 빨리 넣어주면 이 앞쪽에 이 꽃들이 조금 더 또렷해지거든요. 이런 것들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는 물을 조금만 더 깔아주고, 주황색 컬러를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 라인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상대적으로 여기는 안 칠해지면서 이렇게 볼록하게 봉긋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이 세 개의 꽃 중에서 특히 이 뒤에 있는 걸 지금 먼저 하는 이유는 뒤에 있는 것이 사실 앞에 있는 애들보다 조금 더 진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더 밝고 화사하게 확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를 먼저 하고, 그럼 뒤에 거에 맞춰서 앞에 있는 애들은 이제 좀 화사하게 더 가려고 이제 뒤에 거부터 먼저 채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쪽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채색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약간 밝은 느낌이 나면서 입체감이 조금 생기죠. 자, 이제 여기 거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물을 조금 전체적으로 뭐 2개, 3개 정도만 이렇게 잡아서 먼저 들어갑니다. 오페라 컬러 여기에 옐로우 오렌지 살짝 가장 볼록한 부분들 먼저 채색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퍼머넌트 옐로우 딥도 약간 섞어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붓을 깨끗하게 씻지 마시고 그냥 살짝 물만 찍어서 색만 빼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신 다음에 살짝 묻어있는 색으로 옆에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역광 부분 제가 남겨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는 물칠을 다시 한번 좀 해줄게요. 색이 조금 마르면서 좀 더 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색상을 더 타셔도 됩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막 디테일한 그런 붓의 강약 조절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걸 막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붓질을 하면서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 지금 채색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들어가는 힘들이 다 다릅니다. 진한 부분은 조금 더 힘을 주는 편이고요. 색이 약하게 칠한 데는 말 그대로 힘을 약하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꾹꾹 누르는 힘이 절대 아니라요. 손끝으로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속도 이런 것도 좀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 스냅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 안쪽이 가장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둡다기보다는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이쪽 밝은 부분 애들이 반사를 시켜서 여기가 이제 역광 부분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건데, 이 아래쪽 부분은 이제 여기를 남겨야 돼요. 여기처럼. 그래서 이 하나만 먼저 해볼게요. 물을 깔고, 어차피 지금 붉은색 꽃이기 때문에 물 깔 때도 붉은 물이 깔리겠죠? 오히려 더 좋습니다. 주황색을 좀 넣고,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꽃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칠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꽃잎의 그 결 방향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처음보다 색이 좀 빠졌죠. 제가 물통에 콕 찍어서 수건에 티슈에다가 색만 좀 뺀 거예요. 자, 여기는 지그시 눌러서 여기와 연결을 해줘서 색을 연결해주고, 자, 요 아래쪽, 그쵸? 이 푸른 컬러들, 역광 부분의 컬러들 좀 남겨놓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는 이 뒤쪽 부분 조금씩 더 어두운 컬러들 좀 잡아주면서 어둡게 넣으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뒤쪽 자체는 앞에 이 2개의 꽃잎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눌러주는 채색, 그냥 깔끔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정리되는 그런 채색의 느낌으로
칠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번트 시에나를 조금 써서 이런 어두운 부분 쪽에다가 색을 넣어줄게요. 울트라마린도 같이 좀 섞어주면서 붉은 컬러도 좀 섞어주면서 어두운 부분일수록 굉장히 색깔이 다채로워요. 이런 부분 안에서 색이 다양하게 나오면은 그림의 그 깊이감이 조금 더 생깁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무 색이나 막 넣는 게 아니라요. 여기와 어울리는 그런 색상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야 이질감이 들지 않겠죠. 그리고 꽃의 본래 색깔도 잘 나와줘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은은하게 색이 변화해야 돼요. 어둡게. 그러니까 꽃잎 한 장 가지고도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깊이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방향의 그림을 그릴 것인지가 사실 중요하겠죠. 어두운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거 3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어둡다고 엄청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상대적인 거라서 이 주변과 비교를 했을 때의 어두움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수많은 터치들이 조금씩 이렇게 쌓여서 조금 더 경계들이 또렷해지고 있고 꽃과 꽃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 가는 걸 느끼셔야 돼요. 여기는 제가 일단 물을 좀 깔았고 이 부분에는 좀 더 이쪽 부분에 색을 좀 넣고자 했고요.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풀어줄게요. 물을 깔아놨기 때문에 뭐 사실 굳이 저거 하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하면서 이런 그 꽃의 디테일 묘사들 있죠? 같이 해주면 더 좋아요. 이게 지금 창가 거의 옆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해가 구름에 가려졌다 나왔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조금씩 변하네요. 화면의 색깔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퍼트려만 놨었죠. 이거를 이제 조금 부드럽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색상과 지금 이 밝은 부분의 이 색상의 지금 단차가 좀 크죠. 물론 입체감은 살았지만 이 좀 부드럽게 연결되는 게 좀 떨어져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 색과 지금 깔려있는 이 색상의 중간색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칠을 해주고 연결을 해주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면을 찾아주는 겁니다. 면을 찾아준다는 거는 그
그 덩어리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해준다는 거거든요. 처음보다 좀 부드럽게 연결된 거 보이시죠? 모든 그 작업이 요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역광을 칠해놓고, 그 다음에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런 부분들을 색으로 칠해놓고, 그 다음 그 부분과 나머지 밝은 부분들의 중간 톤을 채색을 하면서 덩어리감을 찾아주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거를 이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수없이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참 말은 쉬운데, 그쵸? 손으로 그 생각한 거를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 저절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진짜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거든요. 꾸준히 하면 돼요. 그림도. 물론 다른 것도 그림처럼 해야 되는데 좀 꾸준히 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조급해 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그림의 예쁨을 즐기면서 또 잘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잘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하면은 손이 기억을 할 거예요. 머리로는 기억을 잘 하는데 사실 그거를 출력해내는 게, 손으로 출력해내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감각을 키운다 그러죠. 정말 많이 그려봐야 그 감각을 키운다는 느낌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막 그림은 공부하는 것처럼 뭐 오늘 뭐 물론 입시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뭐 1시부터 뭐 4시까지 뭐 한 장 무조건 그리기. 뭐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보이니까 그냥 늘상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짬이 나면 또 앉아서 조금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정말 충분해요. 저는 오히려 그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진짜 진정으로 내가 수채화 취미를 정말 잘 즐기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정말 잘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행복해요. 어릴 때 입시 미술을 할 때는 정말 거의 스파르타 식으로 진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저도 했었고, 물론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손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정말 꾸준히 많이 그리면은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거든요. 요거 지금 요만큼 했는데, 물론 설명하면서 말하면서 하기는 했지만, 지금 45분 정도 됐어요. 저 이렇게 되게 오래 걸려서 그림 그리거든요. 절대 빨리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지금부터는 과정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는 꽃 부분에 안 칠해진 부분들 좀 채색을 하고 이파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시작을 오전 11시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4시 15분 좀 넘었어요. 하다가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왜 그림이 또 잘 이어지지 않는 날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날인가 봐요. 그래서 한 템포 쉬었다가 다른 일 하고 와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 조금 정신이 없이 좀 바빠서 카페를 제가 며칠 못 들어가 봤거든요. 또 예쁜 그림들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한번 끝나고 가서 보도록 할게요. 수술 부분은 오페라 컬러의 기존에 있는 색깔들 좀 섞어서 좀 진한 색깔 만들어서 이렇게 느낌을 내주고 마무리할게요. 이 정도 하고 줄기를 그려볼게요. 저는 후커스 그린과 번트 엄버 레드 브라운 이렇게 좀 타가지고 준비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물을, 그러니까 핑크색 물을 깔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이 같은 느낌의 조화를 좀 내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색을 아래쪽에 깔아봤어요. 잘 보시면 약간 뒤쪽에 보면은 레몬 옐로우의 색깔, 좀 밝은 색이죠. 이런 게 좀 있는데 이거를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칠을 좀 해주고,
끝부분이 약간 지글지글한 것이 조금 특징적이죠. 이런 거 좀 살리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물기를 좀 빼서 이렇게 여기 부분에 지그시 눌러주면 약간 이렇게 굴곡을 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베이스 작업을 지금 해줬어요. 좀 그 이파리는 조금 자연스럽게 그냥 툭툭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멀리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여기 울트라마린 쪽 컬러를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칠을 해주는 거예요. 확실히 얘네들보다 약간 채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에 이렇게 톡톡 울트라마린 컬러를 살짝 찍어와서 톡톡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조금 더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서도 베이스 컬러를 좀 말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채색을 올라갈 거예요. 묘사. 자, 지금 약간 깨끗한 붓이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줄기, 인맥이죠. 인맥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미리 좀 그려 놓을게요. 지금 물을 살짝 올려준 건데 약간 번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살짝 닦아내는 느낌으로 좀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들어갈 때 좀 묘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부분을 그러니까 닦아내는 거죠. 닦아내고 또 어두운 부분 쪽 약간 색감 차이가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색을 넣고 다시 풀어내주면 여기는 다시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밝고 어두움의 그런 차이들을 미리 조금 내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이 작업도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어느 정도 이제 말랐고요. 여기 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트라마린 컬러 그리고 기존에 있는 컬러 같이 적절하게 섞어서 여기는 약간 올리브 계열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이질감이 너무 확 들지 않도록 레드 브라운을 좀 타서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가 이제 한 구역이라 생각하고 여기 부분에 물을 좀 깔아줄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톡톡 올려주면서 또는 이 라인 따라서 조금 그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색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파리에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 표현도 되면서 묘사도 같이 돼요.
여기 아까 역광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약간 이렇게 녹색, 여기 하던 연한 녹색을 이렇게 싹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좀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다 넣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어두운 쪽, 아래쪽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좀 넣어주면은 또 분위기가 또 괜찮습니다.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뒤쪽은 뭐 큰 묘사를 하기보다는 밝고 어두움의 그런 느낌만 좀 주고 마무리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도 물고기 아트 네이버 블로그 수채화 자료실에다가 올려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또 영상 보시면서 한번 채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진득하게 앉아서 그림 그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실력이 쑥쑥 올라갔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랑 같이 예쁜 그림 집에서 편하게 그리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주도 만나서 그림 그려요. 감사합니다. 안녕.